포르투갈은 전반 6분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상대는 52년 만에 월드컵으로 돌아온 콩고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90분이 끝났을 때 점수는 1대1. 그리고 모든 시선이 향했던 호날두는 3번 슈팅했지만 골도 도움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득점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르투갈의 공격은 여전히 호날두를 바라봤지만 정작 호날두가 가장 위험해지는 장면은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한 선수가 늙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르투갈이 전설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팀을 만드는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은 경기 시작 6분 만에 앞서갔습니다. 페드로 네투가 측면에서 공을 올렸고 후백 네베스가 골문 앞에서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빠른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비가 열릴 것이다. 포르투갈이 2번째 골을 넣고 호날두도 자신의 6번째 월드컵을 득점으로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경기는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비 라인을 5명 가까이 유지했고 중앙을 좁혔습니다. 포르투갈이 측면에서 공을 잡으면 크로스를 허용하더라도 골문 앞 숫자를 확보했습니다. 호날두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을 받기 좋은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호날두가 움직이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움직여도 공이 도착하지 않았던 걸까요? 답은 둘 중 하나만이 아닙니다. 포르투갈의 패스는 너무 느렸습니다. 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갔습니다. 콩고 수비는 공보다 빠르게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구역을 조금씩 옮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호날두 주변에 2명, 때로는 3명의 수비수가 있었습니다. 공을 넣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날두도 수비 뒤를 반복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패스가 오지 않자 조금씩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호날두가 내려오면 페널티 박스 안에는 마무리할 선수가 줄어듭니다. 다시 앞으로 올라가면 공은 이미 다른 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호날두를 중앙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앙을 열어주는 움직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호날두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콩고 수비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막기 위해 복잡한 수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센터백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드필더는 브루노의 전진 패스를 막았습니다. 측면 수비수는 크로스가 올라오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많은 공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호날두에게 도착한 공의 질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 추가 시간, 포르투갈의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이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공이 골문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요한 위사가 뛰어올랐습니다. 헤딩, 동점골, 52년 만에 월드컵으로 돌아온 팀의 첫 골이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1대1. 포르투갈은 선제골을 넣고도 경기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콩고민주공화국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 수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한 번의 기회를 골로 만들었습니다. 하프타임에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은 바로 변화를 줬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를 빼고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을 넣었습니다. 패스와 위치 교환보다 드리블과 속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측면에서 한 명을 제치면 콩고의 5명 수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 호날두에게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이 시작된 뒤에도 포르투갈의 공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콘세이상이 공을 잡았습니다. 수비수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패스는 자주 막혔습니다. 브루노가 전진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콩고의 수비수는 몸을 던졌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오면 골키퍼 디미트리 음파시가 잡았습니다. 포르투갈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정말 두려워할 장면은 많지 않았습니다. 후반 55분에는 주앙 칸셀로가 멋진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프사이드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잠시 환호했습니다. 전광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포르투갈이 완전히 막혀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좋은 장면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공격에서는 다시 공이 느려졌습니다. 호날두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브루노와 호날두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뒤집힙니다. 호날두가 골을 넣지 못한 책임을 모두 포르투갈의 느린 공격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후반 68분이었습니다. 칸셀루가 콘세이상에게 패스했습니다. 콘세이상이 낮은 공을 뒤로 내줬습니다. 패스는 호날두의 몸보다 조금 뒤로 향했습니다. 완벽한 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자세로 슈팅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호날두는 자신이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몸을 돌려 슈팅했습니다. 공은 골문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호날두를 이기적인 선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골잡이는 순간적으로 슈팅을 선택합니다. 그 자신감 덕분에 수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포르투갈에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호날두가 슈팅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 순간 팀의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41세의 호날두는 과거처럼 매번 수비수를 제치고 새로운 각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공을 잡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한 번의 판단이 더 무거워집니다. 직접 슈팅할 것인가? 뒤에 있는 동료에게 흘려줄 것인가? 수비수를 끌고 다른 공간을 열 것인가? 호날두는 여전히 골문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격이 그에게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반 74분에는 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파엘 레앙이 왼쪽에서 공을 운반했습니다. 브루노가 콘세이상을 향해 패스했습니다. 낮은 공이 골문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호날두가 슈팅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비수 악셀 튀앙제부가 몸을 던졌습니다. 공은 골문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호날두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페널티 박스 안의 장면도 한두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콩고 수비는 한 걸음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호날두가 공을 받기 전에 몸을 붙였습니다. 슈팅하는 순간에는 발을 내밀었습니다. 이날 호날두는 완전히 사라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마다 상대가 먼저 준비한 선수였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팬들은 이름을 봅니다. 수비수는 움직임을 봅니다. 호날두가 어느 발로 슈팅할지, 크로스가 어느 높이로 들어올지, 누가 그에게 패스를 보낼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그 예측을 깨지 못했습니다. 호날두가 내려와 수비수를 끌어내고 다른 선수가 들어가는 장면, 호날두가 미끼가 되고 브루노가 직접 골문을 공격하는 장면, 앞쪽으로 뛰는 척한 뒤 뒤로 빠져 낮은 패스를 받는 장면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너무 자주 같은 모양으로 끝났습니다. 측면, 크로스, 호날두, 막힘, 그리고 다시 측면. 후반 72분 마르티네스 감독은 페드루 네투를 빼고 하파엘 레앙을 투입했습니다. 누누 멘데스 대신 넬송 세메두도 들어왔습니다. 속도와 1대1 돌파를 더했습니다. 그래도 중앙의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호날두는 여전히 한 명의 중앙 공격수였습니다. 콩고 수비수들은 계속 그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감독은 후반 83분에야 비티냐를 빼고 곤살로 하무스를 넣었습니다. 그제야 포르투갈은 2명의 공격수를 세웠습니다. 호날두 혼자 감당하던 중앙 수비수들을 나눠야 했습니다. 한 명은 하무스를 봐야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호날두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짧았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이미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골문 앞을 좁혔습니다. 크로스를 걷어냈습니다. 골키퍼는 마지막 코너킥까지 직접 잡았습니다. 1대1. 경기는 끝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왜 2명의 공격수를 더 일찍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포르투갈은 측면에서 반복해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중앙에는 호날두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그를 2~3명이 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격수를 추가하는 선택은 자연스럽습니다. 하무스가 한 명을 끌고 가면 호날두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는 호날두가 수비수를 붙잡고 하무스가 빈 공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은 중원 통제력을 잃는 위험을 걱정했을 수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단순히 내려앉기만 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공을 빼앗으면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후반에도 바캄부와 위사는 포르투갈 수비 뒤를 노렸습니다. 공격수를 너무 일찍 추가하면 역습을 막을 미드필더가 줄어듭니다. 감독의 고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은 가장 필요한 변화를 너무 늦게 꺼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이날 가장 큰 문제는 호날두가 골을 넣지 못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포르투갈이 호날두를 교체하지도 않았고 그를 돕는 구조도 충분히 일찍 바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팀은 두 가지 선택 사이에 멈춰 있었습니다. 호날두를 중심으로 완전히 맞출 것인가? 아니면 호날두도 공격 옵션 가운데 하나로 사용할 것인가? 첫 번째 선택이라면 더 많은 낮은 크로스와 빠른 전진 패스가 필요합니다. 호날두가 수비 뒤로 움직이는 순간 공이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이라면 다른 선수도 슈팅의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브루노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레앙과 콘세이상이 안쪽에서 직접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무스가 더 일찍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공은 호날두에게 향하게 하면서도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속도와 위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호날두도 자신의 이름만으로 수비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조롱의 도구가 아닙니다. 전술을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41세의 공격수에게 90분 동안 끊임없는 압박과 반복적인 뒷공간 질주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그의 가장 강한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발로 나와 상대 수비가 아직 집중력이 높은 시간에 싸우게 할 것인지, 후반에 투입해 지친 수비수를 상대로 결정적인 30분을 맡길 것인지, 선발로 사용한다면 언제 하무스와 역할을 나눌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피할수록 논쟁은 더 커집니다. 호날두가 골을 넣으면 모든 문제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가 넣지 못하면 모든 책임이 그에게 몰릴 수 있습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번 경기에서 호날두를 중심에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호날두의 경기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팀은 그에게 좋은 공을 충분히 빠르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수비를 분산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공격수를 추가한 시간도 늦었습니다.
개인과 구조가 함께 실패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비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52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에서 이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호날두에게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티앙제부와 은벤바는 몸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측면 수비수들은 크로스의 출발에 늦췄습니다. 은파시 골키퍼는 공중볼을 안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빼앗으면 앞으로 나갔습니다. 후반 막판에도 승리를 노릴 수 있는 역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승부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무승부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부진을 호날두 한 명의 실패로 줄이면 상대가 만든 경기까지 지워버리게 됩니다. 이번 결과는 포르투갈이 우승 후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경기에서 승점 2점을 잃었습니다. 아직 우즈베키스탄과 콜롬비아전이 남아 있습니다. 선수층도 충분합니다. 전술을 바꿀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에서 중요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호날두의 이름은 상대 수비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자동으로 공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기록은 수비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현재의 움직임과 현재의 패스만이 수비를 흔듭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은 다음 경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호날두를 다시 선발로 사용한다면 그에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장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브루노와의 거리를 줄여야 합니다. 측면 크로스만 반복하지 말고 중앙의 짧은 패스를 늘려야 합니다. 하무스를 함께 쓰거나 더 일찍 투입하는 계획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팀의 속도를 우선한다면 호날두의 출전 시간을 조절하는 선택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설을 무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설이 아직 가장 강한 순간을 보호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호날두는 이날 빛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이 비긴 이유를 그의 나이 하나로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호날두는 자신에게 온 장면을 더 잘 선택해야 했습니다. 포르투갈은 그에게 더 좋은 장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경기가 막혔을 때 전설의 이름보다 현재의 문제를 먼저 봐야 했습니다. 호날두가 골을 넣지 못한 것은 한 경기의 문제입니다. 호날두가 골을 넣기만 기다리는 것은 포르투갈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번 월드컵이 정말 그의 마지막 무대라면 포르투갈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공격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시간을 팀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경기에서도 호날두가 선발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반에 투입해 짧고 강한 시간에 승부를 맡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선발인지 후보인지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설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현재 포르투갈에 어떤 방식이 더 도움이 되는지 이유를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